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하루에만 약 19명이라고 하는데요. VJ 특공대가 경찰청과 함께 출동한 현장에서는 한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할아버지부터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17세 남학생까지 체포됐습니다. 어느새 성범죄의 표적이 돼버린 우리 아이들, 그 충격적인 실태를 VJ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미안한 사건 발생 14일 만입니다. 이 모양 살해 혐의를 비과해 전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아이고 설득해갖고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손녀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된 내가 인간을 봐서는 텔레비 보고 울었다 내가. 성범죄의 표적이 된 아이들. 긴급 취재.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제작진 경찰과 함께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70세 된 할아버지가 그 10세 여아를 성폭행해서 사건이 된 거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의 가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예, 신나지 참. 손녀딸 같이 잘해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그러셨대요? 손녀 같은 10세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입막음 용돈을 줬다는데 결국 돈의 출처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가족들에게 꼬리가 밟혔단다. 오랜 설득 후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어렵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10살 먹은 할아버지고 10살 먹은 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손녀딸 같이 이렇게 대하는 줄만 알았지 이런 거는 꿈에도 몰랐죠. 어디 구경시켜준다고 들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들고 가서 그렇게 하고 또 구경시켜준다고 들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들고 가서 그렇게 하고 그때 심중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칼 갖다 배이라도 쓰시고 싶어. 피해자만 힘들잖아요. 걔만 좀 진짜 살아가는 와중에 잠깐 생각도 날 수도 있고 아무리 지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걔는 항상 그 생각이 잠깐 날 거 아니에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 알고 지내던 주위 사람이라고 하니 누구를 믿어야 할까? 성범죄 근절에 반낮이 따로 있을까? 이번엔 긴급 체포 영장까지 받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형사들.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아서 그 피해자들한테 어떤 보복이나 그 이해를 가할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빨리 피의자의 위치 파악 후 검거 작전에 돌입. 맞아. 나왔는지 알지? 16세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피의자.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진술과 자, 일단 볼게요. 잠시만. 핸드폰 좀요. 안 하냐? 더욱 놀라운 것은 피의자 역시 올해 17세의 미성년이란 사실. 과거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단다. 협조 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보여줘 얘기해. 딱 보여줘 얘기해. 야, 이놈아. 너한테 무슨 조건을 걸어? 야, 경찰관이 인마 너하고 장사하는 사람이야? 어? 일단 신속하게 경찰청으로 출발. 이제 사건의 진상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차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에 들어가자 가해자 입에선 자백이 시작됐고 급기야 자책까지 하는데 제가 참아야겠다 이 생각 먼저 그냥 행동을 한 다음에 뒤늦게 내가 왜 그랬지? 이젠 미성년자가 성폭행 가해자가 돼버린 기막힌 현실. 폭력 사건이고 또 죄질도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성폭행 피의자.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보다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가출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 저녁 7시만 되면 나타나는 특별한 차량이 있었으니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전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이동쉼터. 이곳을 찾는 인원만 하루 평균 30명.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을 찾아 산만리. 발품 팔기를 아끼지 않았으니 저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야. 이곳에선 이동쉼터 모르면 간첩. 이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어떤데요, 거기가? 가출하면 가는 곳이요.
올해로 운영 4년째 눈 감고 귀 막고도 청소년들이 있는 곳을 찾을 정도다. 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발성과 범죄에 빠지기 전에 기대 런덕을 만들어주면 일단 목표 달성. 때문에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다. 말을 우선 걸면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고 잘 얘기도 들어주고 해서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 듣고 이동 쉼터를 찾아온 아이들. 여러 번 가출한 경험 때문인지 위태로운 생존 방법을 터득하고 말았다. 암전 얼마나 될까? 2주일. 대잔치 시키거나 길 가는 애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한 명당 3,000원? 집보다 길거리가 더 익숙하고 편하다는 아이들. 출연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처음이야? 아니. 발에 오빠가 손에 잡히는 걸로 다 때려요. 이해가 가셔요? 소녀는 아버지의 구타 때문에 팔을 다쳐 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아물지 않은 건 팔에 남은 상처 자국만이 아닐 터. 잠시나마 또래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내키면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하지만 결정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목. 조심히 잘 가고 지금 바로 갈 거지? 딴 데로 새지 말고 조심히 잘 가. 잘 가. 가출 보름째 집으로 가겠다며 이동 쉼터를 나선 청소년들. 우르르 한 아파트로 몰려가는데 이곳 옥상이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 그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이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다. 짐 없어졌어요. 물하고 뭐 속옷 같은 거랑. 갈 곳 잃은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더 이상의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쉽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성, 가정, 학교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치료는 물론 사건 수사까지 동시에 지원하는 곳인데 대부분의 방문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 반복 진술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상주하고 있던 경찰이 나섰다. 아무래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유죄의 증거를 이제 발견하기 어려울 때 진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항상 이제 2차, 3차 이렇게 소환해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한 학년 위의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 부모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아이보다 내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눈물을 삭혀가면서 달달달 떨었죠. 그거는 어떤 부모든 간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당시의 기억은 가족과 피해 학생에겐 끔찍하기만 한데 진술 도중 눈물 때문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다. 그때 심정이 좀 어땠는데요? 무서웠어요. 양치질도 계속 했고 속옷도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갖고 떠올리기가 싫어요. 그냥 아예. 지난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약 6,700여 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황당한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16일 새벽 학생의 신고로 체포된 50대 남성. 지난 4개월간 여중생들에게 변태 행위를 보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게 공이 뭐예요? 공원에서 만났다는 의미로 피해 아동 학생들, 여학생들. 여중생들의 연락처까지 휴대전화에 고의 입력해두고 인적 드문 공원으로 불러내 수차례 변태 행위를 보게 했다는데 피해 학생의 수도 10여 명에 달한단다. 주위에 여자가 없다 보니까 애들 저 앞에 세워놓고 성기 노출하고 자해행위 하고. 최근엔 피해 학생들에게 돈을 주며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못해 숨 넘어갈 노릇.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진다. 빈집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은 88곳. 이곳 역시 빈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무섭죠. 무서우니까 문 잠가놓고 있죠. 큰 개도 가게에다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범죄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 결국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출동. 좌측으로 좀 부산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이번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온 국민이 다 지금 극도에 흥분돼가지고 그 동네 우리 빈집 같은 데를 우리가 좀 수색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동네 주민의 심상치 않은 제보 이어지고. 2층인가 3층인가 그래서 기침 소리가 더 나고 거기서 콜록콜록 기침 나고.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주민. 한나름의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온갖 먹을거리부터 술병, 베개에 이불까지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불안불안.
부산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에서 그런 범행 자체